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지금은 네, 거의 6시, 6시가 넘었고요. 원래는 한 3시인가? 그때 일어났는데 도저히 3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이러면 제가 오늘 사실 서울에 가거든요. 네, 서울에 가는데 되게 또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누워 있다가 6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해서 이제 좀 할 거 하고 네, 이래서 한번 네,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마 어제 저희 애정 이웃 티그레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각, 음전하면서 제 거를 가끔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공감 가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 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내일 아침에 꼭 한번 그거 먼저 찍어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생각을 해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고, 엊그제도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질문은, 미셸님,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에게 이제 시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시고, 어, 그 시간 관리는 저는 이미 이 일에 너무 익숙해요. 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인 사업, 뭐 온라인 사업, 또 미팅하고 강의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저는 조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온라인 마케팅 한 지는 한 7,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어렵지 않냐면 어려운 시기가 이거예요. 배우는 시기. 내가 익숙하지 않은 플랫폼을 막 만져서 무언가를 하는 시기. 지금 제가 그래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건 유튜브예요. 유튜브 아직 채널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잖아요. 손 안 대는 거예요. 왜냐면 손을 댔다가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머릿속에 지금 뭐 다른 일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공간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공부를 하고 뭐 파고 이러기는 아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잠깐 놨어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 투자가 많이 되기도 하고 빨리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좌절하는 거죠. 왜 안 돼? 왜 난 조회수가 안 나오지?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올린 게 몇 개가 안 되는데.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보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시청 시간이 길지 않을 수밖에 없지. 왜? 올린 게 몇 개 안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만 믿을 수는 없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30초간 그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있는 가지고 있는 24시간을 난 지금 어떻게 쓰고 있지? 30초 동안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목마르니까 물을 가져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생각하셨죠? 네, 물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저는 어차피 이렇게 보고 이런 거, 저도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전 잘 들어요. 네, 듣기 때문에 보통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을 것 같고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듣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유튜브 검색을 해도 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글은 지금과 같은 글을 쓴다면 2~3시간 걸리는데요. 아마 녹음은 한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너무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슬슬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리. 네, 시간 관리를, 나 어떻게 시간 관리하지? 어떻게 시간 관리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난 오늘 또 할 일을 못했어. 이런 거는 제가 2년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의 과정들을 조금 말씀해 드리면 조금 시행착오 기간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을 버티면서 고민을 할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어떻게 시간 관리하지? 나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일 끝나는 시간이 늦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좀 팁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일상을 한번 보시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 투자가 어디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의 일상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첫 번째 회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사. 저는 그래서 빨리 회사를 퇴사한 거예요. 회사에 가면 배워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나의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고 물론 돈도 벌어야 되는데 회사를 가면 항상 내가 아이디어 내는 것마다 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 제 아이디어는 항상 묵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회사에 가면은 아이디어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는 일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는 저는 배우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첫 번째, 저는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시간이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창업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창업으로 가요. 제가 싱글일 때는 나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몰랐어요. 왜? 24시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2시간, 3시간만 자도 절대 안 피곤했어요. 저는 싱글일 때는 2시간, 3시간만 자고 일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기다려지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혼자 쓰러졌다는 것은 체력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쓰러졌냐면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나는 시간 관리해야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사업체가 있고요.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있으니까 저의 절반의 시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전에는 제가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중요한 게 아이였어요. 가족이었고 나는 가족에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에 대한 투자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자. 나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될까? 그때부터 저의 시간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그럼 내가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시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내가 어떤 시간을 조금 줄여볼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가사였어요. 육아랑. 그러니까 육아, 그쵸? 육아는 좋은 시간만 보는 거죠. 네, 제가 중요한, 네, 그 육아와 가사 시간을 줄여보자였고요. 가사 보니까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입주 이모를 고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했을 때, 월급을 이모를 그때 이제 200만 원을 줬어요. 그 당시. 그 당시 200만 원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 200만 원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애를 보는 게 나아. 내가 차라리 가사 할 걸 말겠어. 이러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 가사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해서 200만 원을 세이브를 하나,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벌어서 가사를 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 차라리 저는 가사를 잘 못했거든요. 차라리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집중을 하겠어를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가사를 못해요. 음식 못하고요. 청소 못하고요. 정리 잘 못해요. 내가 그거 해가지고 돈을 세이브할 바에는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가사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해도 이거는 벌겠다 해서 그거 벌어서 그냥 이모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투잡을 뛴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입주 이모 월급을 준 200만 원을 다른 데서 벌고 이모를 주죠. 그러면 집에 와서 어때요? 저는 가사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안 해요. 가사를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왜 이렇게 집은 지저분하니 입주 이모가 오면서 달라진 점은 저를 챙겨주시고요. 밥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에 상주하잖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가거나 해외 출장을 가거나 뭐 늦게 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모가 다 봐주잖아요. 시간이 제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신데렐라가 될 필요가 없어요. 신데렐라는 12시 딱
그 시간 딱 되면 픽업 딱 가야 되고 그 시간 딱 되면 집에 딱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일이란 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일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요. 언제 어디서 일이 이렇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집에 누군가가 나 대신 육아와 가사할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시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럼 문제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 돈, 가사할 시간에 어차피 이모 없다고 생각하고 가사할 시간에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해서 그 돈 벌어서 그대로 이모 주는 거. 그러면 저는 잘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죠. 저는 공백기 없이 바로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그렇게 시간을 벌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모도 썼어요. 썼는데 일은 일대로 늘어나요. 왜? 뭐 이모 월급 누가 주나요? 제가 주죠. 네. 네, 그러면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아이가 한 명, 두 명이 생기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밤밖에 없어요. 밤. 그리고 집. 밤에. 그럼 10시, 11시부터? 그리고 내가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2009년도에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2010년도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2011년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저는 2011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밤에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인데 내가 이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인터넷으로 뭐 할 일이 없을까? 그때 아니면 제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제가 뭐 외부에서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인터넷으로 뭐를 할까? 이제 그게 온라인 마케팅이었고요. 온라인 마케팅만 하면 내가 집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밤에도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사업체를 오픈할 수는 없어요. 이미 사업도 그때 한 몇 개 하고 있었고, 이제 사업을 하면 내가 올인해야 되니까 남의 사업을 도와줄까? 네, 저는 남의 사업을 도와줄까 하면 그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 잘 되는 거에 내가 저 한 발만 들여놓을 수 있는 고기를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화상 영어를 하는데 뭐 백문백답 내가 이제 그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컨텐츠를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면 내 영어만 지금 거기서 그 화상 영어 시스템에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파는 그 상품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기업이랑 제휴 마케팅을 한 거예요. 제휴 마케팅 하더라도 상품을 만들어줘 줬어요. 네가 이 상품을 만들어주면 내가 너네 거 팔아줄게. 그래서 우리 수익 쉐어하자. 나는 콜센터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그 뭐 시스템, 그 회사의 그런 그 운영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 회사 시스템에 내 컨텐츠만 갖다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웹사이트는 온라인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아, 이게 시간이 되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일이 늘어나면 24시간에서 32시간, 38시간, 42시간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그러면 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 왜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죠. 첫 번째, 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사야 돼요. 나의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과 저는 2011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저 직원과 같이 일을 했어요. 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지금도 직원이 있어요. 저는 중요한 일은 제가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일은 직원이에요. 그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어떻게 나누냐면 꼭 해야 될 일은 제가 해요. 그러니까 기획적인 거. 내 쫙 기획을 해놓으면 홍보 일은 어때요? 딱 직원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자체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는 마케팅 직원을 좀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말귀는 뭐냐면 카페에 해서 이런 글을 올리면 댓글이 몇 개 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글 카페에 올려? 그러면 아, 제목 어떻게 잡고 본문에 사진 몇 장을 넣고 댓글 몇 개까지 조회수 얼마 나와야 된다. 이게 딱 머릿속에 있어요. 뭐냐면 사실 지금 제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 교육은 뭐냐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카페 글 자, 등업 자기소개서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은 꼭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왜 하는지가 있거든요.
저희 지금 이제 카페 마케팅 들어갔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글을 어떻게 제목을 어떻게 달고 댓글 어떻게 달고 본문 어떻게 써야 돼? 벌써 이렇게 오지만 교육받은 사람은 달라요. 딱 얘기만 키워드만 딱 던져주면 A부터 Z까지 쫙 한 큐에 가요.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을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콘텐츠, PPT 파일. 저는 지금 강의하는 자료는 다 제 직원 교육했던 자료예요. 저 지금 강의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강의해야지. 나 그때 며칠 PPT 자료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 전에 3년, 4년, 5년 전부터 이런 교육 자료들은 꾸준히 틈틈이 만들어 왔어요. 직원이 바뀔 때마다 한번 보고 또 직원이 바뀌면 또 교육하려고 한번 보고 사실 이거는 제가 직원 했던 교육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강의를 어때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강의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그 모든 많은 강의들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틈틈이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난 강의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직원 교육할 때 제대로 한번 교육해야지. 제대로 한번 교육해야지 했던 PPT가 강의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시간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이에요. 네, 직원 채용. 그러니까 저는 다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네 하지만 제가 뭐 미팅이 있거나 뭐 서울에 출장 가거나 이동을 할 때 그 시간은 직원한테 계속 우리 카톡하고요. 녹음해서 주고요. 제가 녹음해서 잘 드리잖아요. 그거는 직원이랑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녹음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동할 때마다 녹음해야 되거든. 지하철, 버스, 택시. 저는 녹음하는 게 제 일이고 그게 직업이에요. 그리고 일 오면 검토, 그 다음에 녹음해서 피드백. 저는 그래서 이동하면서는 앉아서 글 쓰는 것이 아니라 녹음하면서 일을 하면서 다니는 거. 그러면 저에게 또 시간이 많이 생겨요. 그쵸? 자, 이제 하루 일과를 제가 좀 어떻게 보내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도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을 패스할 때도 있어요. 또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중요한 일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출근을 했고요. 아침에도 미팅이 있었고 오후에도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해야 되는 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들이 못했어요. 집에 오니까 8시네. 8시인데 저는 잠은 무조건 8시간 자야 돼요. 저는 일단 잠을 못 자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강의를 한다거나 강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의는 막 이렇게 머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해왔던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피곤해도 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 쓰는 일들은 내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일에 너무 많이 몰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보컬 수업을 들어요. 보컬 수업을 듣거나 핸드폰을 꺼놓고 다닐 때도 있어요. 핸드폰을 꺼놓고 그냥 나가는 거야. 한 3, 4시간 동안. 나가서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커피 마시고 오거나. 그냥 커피 마시러 올 때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근데 그때 노트 하나만 가져가요.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머릿속을 자꾸 비워야지만 머릿속에 채워져요. 그리고 글을 아마도 이제 제 블로그를 보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글을 쓰는 순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글이라는 거는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힘들어지실 거예요. 일상이 다 머릿속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한 달 살기를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틈틈이 외국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또 심천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고 내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비어진 상태에서 비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때 가면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 사전에 다 일을 해놓고 갈 것입니다. 네.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때 다시 머릿속에 채우는 거예요. 채운 거를 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컨텐츠 만들고 저는 이제 다시 또 아이디어 기획하고 제가 하는 일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A라는 경험, B라는 경험을 조합해서 A, B라는 상품을 다시 한번 만들고 A, B라는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나한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취미가
이제 아이들하고 4시간 보내는 거, 4시간, 5시간.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사업 모델 짜는 거. 그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필라테스 이제 등록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보컬 수업, 피아노 수업한 지는 피아노 하다가 피아노가 연습을 해야 돼서 이게 지금 연습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컬로 하자. 노래하는 거. 제가 이제 보컬을 함으로써 달라진 일상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꾸 음악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자꾸 제안을 해주시거든요. 이번 주 음악 뭐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 주시니까 그 노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다 보니까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노래를 계속 부르게 돼요. 부르고 다른 노래도 부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좀 일이랑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야지만 일이 더 잘 되거든요. 저는 8시간은 자야 되고 취미가 있어야 돼요. 일이랑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보면 일하는 좀 패턴은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일단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을 해요. 9시부터 예를 들어서 2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카페로. 회사 말고 제가 카페로 출근할 때는 딱 제 사업만 해요. 즉 9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는 제 사업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제 관련된 사업 일 있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일단 쫙 적어놔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일 아니면 네, 딱 적어놓고 그 외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딱 정해놓은 일과 약속을 해서 그 일만 하고요. 빨리 끝나면 집에 빨리 가는 거예요. 늦게 끝나면 제가 이제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딴짓하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하다 보면 어떻게 일만 해요. 그쵸? 근데 일을 속도를 보면은 조금 심심하면 이제 카톡도 하고 하다 보면 누구한테 연락 오면 이제 그 일도 하고 이러다가 맞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래서 지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점심 먹어야지. 점심을 해서 2시에 먹어요. 12시에 먹거나 1시에 먹으면 그 일하는 그런 게 깨져요.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제 2시까지 제가 관련된 사업만 직원이랑 해요. 근데 직원이랑 하면 그 외에 있는 거는 제가 다른 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오고 이러면 좀 쉬어요. 쉬거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가거나 네, 보컬 학원을 가거나 뭐 피아노 배울 때 피아노 학원 갔고 아마 이제 피아노 학원 안 가면 이제 필라테스를 갈 거예요. 필라테스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학교를 가요. 학교 안 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입주이모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 가면 그때 자요. 잠을 자요. 근데 피곤하거든요.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침에 5시나 6시에 일어날 때. 왜 그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뒤에 드릴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한 날은 저는 그때 2시에 잠을 자야 돼요. 2시에 밥을 먹고 잠을 자면 이제 그때는 제가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5시부터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뭐 5시에 뭐 도서관에 갔다가 5시에 온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미술학원을 그때 뭐 4시 이후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도예하러 간다거나 뭐 저랑 뭐 외부에 그냥 뭐 놀러 간다거나 그럼 이제 저희는 뭐 4시 반이나 5시부터 아이들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요. 뭐 집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네,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그다음 저녁 먹고 뭐 이제 뭐 저녁 먹고 이제 저녁 시간에도 아이들하고 하고 이러면 저 요즘에 이제 화상영어 그 컨텐츠 만들거든요. 네, 아이들이 화상영어 해요. 화상영어를 액체 괴물로 해요. 그럼 저는 그런 영어 컨텐츠 만들어요. 왜냐면 그것도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나 화상영어 해야지. 나 영어 컨텐츠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시간을 내가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좀 일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게 좀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미쳐 있는 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게 액체 괴물이더라고요. 근데 액체 괴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상영어랑 붙였어요. 그래, 화상영어를 액체 괴물 노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영어하면 노는 거는 괜찮아. 그래서 맨날 화상 앞에서 액체 괴물을 시연을 해요. 근데 시연을 하면서 이제 걔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 시연을 해요. 하면서 영어 공부가 되죠. 이렇게 쭉 보니까 영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좀 강사가 완벽한 영어 표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표현 가지고 저희가 공부하고 외우기도 하고 제가 사실 그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가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컨텐츠를 이제 화상영어랑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저는 그 전에 일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가르쳤던 그런 승무원 준비생들하고 그 화상영어랑 영작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어 상품 아닌가요? 화상영어, 액체괴물. 하나예요, 하나. 예. 저는 이거를 하려고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일은 늘어났죠. 일은 늘어났는데
아이와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액체 괴물 사야지, 세팅해야지, 우리 아이들 사진 찍어야지, 영어 알려줘야지, 영작 해줘야지, 필리핀 콘센트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필리핀 그 화상 영어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확인해야지. 다음에 할 때는 이런 표현으로 물어봐 달라고 얘기해야지. 네, 걔가 물어봐 줘야 되거든요. 너가 지금 세팅한 거 뭐야? 너 지금 오른쪽 손에 있는 게 뭐야? 네가 지금 몇 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를 내가 지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타이밍에는 이거 물어봐주고 저기 타이밍에는 저거 물어봐주고 그리고 네가 지금 화상 그 액체 괴물로 지금 하는 건데 그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봐. 제가 이렇게 해줘야지 알지 그 강사는 액체 괴물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들을 제가 컨텐츠를 만들고 그게 제 상품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해요. 이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고요.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겠죠. 좋으면 살 거예요. 저는 좋은 상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를 집어넣은 상품을 지금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이거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 확보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제 9시가 됐어요. 9시가 됐으면 이제 저희 남편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슬슬 가서 구구단 지금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아주 죽겠습니다. 네. 이제 자면서 이제 뭐 저희 남편에게 시간을 줘요. 저희 제가 이전에 그 자는 시간은 저희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낮에는 저랑 보냈잖아요. 밤에는 아빠랑 보내야죠. 그래서 9시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빠랑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요. 텔레비 좀 잠깐 보다가 뉴스 보다가 피곤하지 않으면 그냥 일을 해요. 근데 오늘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뭐 4시에 일어났거나 5시에 일어났거나 그러면 저는 일단 낮에 잠을 잤기 때문에 컨디션은 괜찮은데 컨디션이 만약에 너무 안 좋다 그럼 그냥 자요. 일단은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다음날 컨디션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거나 내가 지금 뭔가 그 몸적인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자요. 그리고 자면 밤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밤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4시나 5시 일어나겠죠. 그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2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밤에 못했던 일을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럼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4시. 일이 2시에 끝나잖아요. 집에 밥 먹고 이러면 한 뭐 2시 반, 3시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뭐 5시에 오거나 하면은 저는 2시간 동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는 2시간 동안 잠을 자야 돼요. 이 패턴이 매일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런 패턴들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타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저 타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는 일들이 장소에 따라 좀 달라요. 제가 오늘 미팅이 있어. 오늘이 아니라 어제구나. 제가 어제 출근을 했고요. 어제 사실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저는 일찍 출근해서 어디 기다리면 카페가 있어요. 저는 카페 가서 무슨 일 하냐면 그때는 분명히 제 사업을 하는 일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글이 잘 써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글이 잘 써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데드라인이 있을 때 시간적인 이때까지 무조건 완성을 해야 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비행기 안에. 비행기 안에 딱 1시간이잖아요. 난 1시간 안에 무조건 이 글을 써야 돼. 그럼 그 글을 무조건 써요. 1시간 안에 써야 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건 창작물이에요. 제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공지를 올린다거나 제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 있잖아요. 그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은 보통 제가 언제 쓰는 글이냐면 아이를 피아노학원 갔을 때 그럼 피아노학원 가고 그러면 저 밖에서 기다리거든요. 차에서 쓰는 1시간 글이에요. 그 짜투리 시간 있죠? 제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은 다 짜투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타러 갔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1시간? 네. 1시간 정도 시간 있잖아요. 그럼 1시간 정도 이 글은 무조건 써야 돼. 그래서 글을 마무리가 못 됐어. 그럼 저장해놔요. 저장해놔서 밤에 마무리한다거나 이런 거. 저희 아이들 미술을 이제 2시간 정도 하는데 2시간 정도 미술학원을 가고 이러면 2시간 공백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인근의 카페에서 기다리거든요. 집에 가지 않고. 카페에서 기다려서 그때 카페에서 일하는 2시간 동안 저는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제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제가 일하는데 가이드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요. 시간은 정말 생명이고요. 시간은 돈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랑 얘기하시는 분들과 업체분들이겠죠. 뭐 부동산 마케팅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에서 뭐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굉장히 좀 혹할 수도 있어요. 한 분이 제주도에 오신다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내 시간이 얼마짜리 시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돈으로 매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몸값이 정해지거든요. 그분은 좀 되게 황당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황당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에게 이제 부동산 그 홍보차 제주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돼요. 아니래요. 저게 컨설팅 맡길 게 아니래요. 그냥 미셸님을 만날 거래요. 네, 그게 컨설팅이에요.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저를 만나시면 제 시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저에게 그 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럼 제가 3시간 동안 교육해드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저한테 일도 안 맡기고요. 저와 협업이 안 돼요. 근데 벌써부터 얘기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미셸님, 저 미셸님 만날 건데요. 제가 혹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벌써부터 달라요. 업체에서 전화 올 때는. 그럼 저는 알려드리죠. 네, 일단은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 부동산 마케팅 홍보 때문에 그럽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3시간 교육해드리고요. 네, 교육 몇 명 들으시나요? 네, 교육 저희는 뭐 3명 들어요. 자, 3명에 3시간 교육이고요. 저 시간당 100만 원 주시면 되고 부가세 하면 네, 110만 원 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강의로 3시간에 그 정도 받거든요. 기업이나 이렇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신청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시면 뭐 3시간에 신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홍보 대행을 맡겨도 좋고요.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강의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업체에서 미리 그때 업체 사전에 이제 직원들이 딱딱 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회사에서도 이럴 수 있어. 이 사람 부르는 데만 돈을 주기는 굉장히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제 강의는 이제 그냥 개인이 이제 내는 강의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 30을 나눠요. 제가 받아야 되는 가격을 30으로 나누면 한 강의가 1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0만 원을 정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달리 10만 원을 정한 게 아니에요. 왜 강의가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30만 원은 제가 그 제 시간당 얼마의 페이를 받느냐. 그럼 내가 3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나누기 몇 명을 모집을 해야 되냐. 저는 보통 그래서 30명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기업도 다 똑같아요. 기업에 가는 거.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미팅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거기는 직원들이 와서 들어요. 직원들이 와서 듣고 이제 회사에 가서 알려줘요. 미셸린 강의는 이렇더라. 미셸린 강의 이렇게 한다더라. 우리가 그래서 홍보를 맡기면 좋겠다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때 이제 회사랑 제가 계약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보세요. 어차피 강의할 거잖아요. 강의를 어차피 기업에서도 따로 강의하고 이런 사람에게 시간을 보내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따로 모집해서 강의하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강의 이전에 기업에서 먼저 이렇게 컨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열어가지고 한 거고요. 그분들이 다 들어오세요. 한 강의 때 직원들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각각 회사. 그 전에 이제 컨택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놔요. 적어놓고 링크를 드려요.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라고 링크를 드려요. 그리고 제 강의 공지는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저는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써놔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링크가 아니에요. 제 강의는요. 그 전에 사전에 기업체 대표님이나 그런 기업에서 이게 강의 요청을 하거나 마케팅 홍보 요청을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라고 링크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제 강의는 강의 공지가 좀 다르죠. 아마 이제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미슐린 강의 공지는 굉장히 달라. 좀 맞아 달랐어. 공지만 딱 올려놓지 않아요. 저는 블로거 분들, 제 이웃분들이 수강생이 타겟이 아니거든요. 저 기업이거든요. 거기는 직원들이 와서 일단은 그 직원들이 먼저 이렇게 시간 약속을 잡고요. 제가 이때 강의할 건데 어떠세요라고 이제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가 오픈이 돼요. 왜냐면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딱 이렇게 정해놓은 가격에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상담을 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알아야지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3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와서 그냥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일을 진행할까요? 네, 일단 그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제가 그 강의를 열어드린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이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녹음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오늘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갑니다. 네.